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부모 하면 떠올리는 의미 있잖아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좀 돌봐야 하는 그런 사회부모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정법강의 1377호에서 발췌한 내용이랑 사회부모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스터디 가이드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자료들이 말이죠. 놀랍게도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회부모로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은 이겁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과연 사회부모가 뭘 뜻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 개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게 중요하다고까지 이야기되는지, 또 사회부모 클럽이라는 조직은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건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부모,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얼핏 이해하기로는 그냥 내 자식 잘 키우는 거,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이면 누구나 사회부모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 홍익인간이랑 사회부모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말하는 사회부모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연 중심의 생물학적 부모,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 뛰어넘는다. 네. 사회 전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또 가족이 좀 제대로 설 수 있게 이끌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과 역할을 가진 모든 성인, 이들을 바로 사회부모라고 지칭하는 거죠. 모든 성인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책임의 뿌리를 어디서 찾냐면 바로 우리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에서 찾는 겁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 정신을 실현해야 할 주체가 바로 사회부모다. 이런 논리인 거죠. 아하, 자료에서는 심지어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사회부모로 등록을 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그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성인이 된다는 게 그냥 개인적인 삶을 잘 사는 걸 넘어서서 뭔가 사회 전체에 대한 역할,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군요. 네, 맞아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딱 그거죠. 엄마, 아빠는 생물학적 부모지만 나를 진짜 바르게 키워주고 성장시켜준 분이 진정한 부모다. 그렇죠. 근데 사회부모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내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존재,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책임감의 범위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 사회부모는 그냥 마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지식과 소질을 갖춘 존재여야 한다고 또 강조해요. 지식과 소질?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식과 소질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수많은 우리 선조들, 백성들의 희생과 노력, 좀 강한 표현을 쓰자면 그분들의 피고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고름이요? 와,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량을 사회를 위해서 쓰는 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선조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능력이라 책임감을 정말 강하게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들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시선은 상당히 좀 뭐랄까 냉정해요. 비판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계 1위 자살률, 사회 혼란, 가정 해체 위기, 뭐 제대로 된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 찾기 힘들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 사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하는 건가요? 자료가 짝 짚는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회부모의 부재 혹은 사회부모의 역할 방기. 역할 방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과 소질을 갖춘 사람들, 사회를 이끌어야 할 그 사회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사회 문제를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방치요? 네. 이 방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이게 이 자료의 진단입니다. 자살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정치 부재, 종교 타락, 심지어 군대 문제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회 부모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내버려둔 결과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음,
가정에 엄마 아빠는 있어도 자식을 제대로 연구해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참된 부모는 드문 것처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역할을 해주는 진짜 어른, 즉 사회부모가 없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인 거죠. 방치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여기서 찾는군요. 특히 좀 흥미로웠던 게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은 우리가 보통은 봉사 많이 하는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활동이 좀 부족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활동 부족 그런 차원 이상입니다. 이 자료들은요, 이들 단체가 한국에서 원래 추구해야 했던 가치,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실질적인 해결 노력보다는 뭐랄까 사교 활동이나 친목 도모에 너무 치중했다고 비판해요. 아, 사교활동. 네, 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샴페인 터트리며 놀고 앉았고 내부적으로는 감투 싸움이나 하고 밖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명함이나 내밀면서 지위 괄시하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좀 직설점이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한국 회원들이 재정적으로는 정말 막대한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어 라이온스 전체 재정의 70% 이상을 한국에서 냈다는 주장까지 나와요. 70%요? 와. 네, 그런데도 그 영향력을 사회 발전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사회가 가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연구 샘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귀중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낭비했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봉사활동을 덜했다 이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고 해결하려는 연구 기능이 빠진 채로 그냥 사교 모임이나 명예자랑하는 데 머물렀다. 이런 비판이군요. 정확합니다. 연구가 빠졌다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기존 단체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사회부모 클럽이라는 새로운 조직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클럽은 그럼 기존 단체들이랑 뭐가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도록 구상된 건가요? 네, 사회부모 클럽은요, 과거 단체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명확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냥 봉사단체나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연구원 회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연구원회요. 네, 즉 사회각 분야 있잖아요. 복지, 가정, 청소년,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게 최우선 목표라는 겁니다. 아하. 더 이상 뭐 샴페인 터트리는 그런 유희나 감투 싸움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사회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싱크탱크 역할. 네. 그리고 이렇게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이끌고 또 흩어져서 힘을 못 내는 국민들을 하나로 쫙 모으는 구심점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말이 정말 계속 나오네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수다 이런 거군요. 핵심이죠. 그럼 이 사회부모 클럽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다,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꼽는 문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최우선 과제로 자살제로 운동을 내세웁니다. 자살제로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 부끄럽고도 심각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부모 클럽의 첫 번째 사명이자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목표 시한도 있다고요? 네, 그것도 제시하는데 3년 안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0으로 만들겠다. 아주 담대한 목표죠. 와, 3년 안에 제로. 정말 엄청난 목표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건 그냥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이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고 자살 제로 운동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모델,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근데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월 3만 원 회비 얘기가 나왔어요. 금액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 이 회비 내는 걸 중요하게 얘기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 그 3만 원 회비. 이게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하고 또 실질적인 기준 두 가지를 다 갖는 것 같아요. 상징과 기준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 회비가 사회를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책임감을 가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봐요. 즉, 진정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진정성 판별 기준이요? 네.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법칙은 없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면서요. 최소한 이 정도의 책임감, 이 정도의 기여 의지는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진지한 마음,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감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참여 자격 혹은 의지의 표명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논의의 스케일을 갑자기 확 키워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라던가 인류 역사를 뭐 진화기, 성장기 이렇게 나누는 거대한 틀을 제시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진짜 독특하고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현재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걸 넘어서서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거대한 이야기. 네. 먼저 조선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람을 구분해요. 조선 사람은 5천 년 동안 그 홍익인간의 DNA, 그러니까 인류를 이끌 정신적인 자산을 잘 보존하고 키우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견뎌온 존재다, 이렇게 묘사하고요. 아, 보존하는 역할. 그렇죠. 반면에 대한민국 사람은 그 보존된 DNA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인류 전체를 이끌어야 할 행동 주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행동 주체. 그러니까 DNA를 보존한 세대와 그걸 이제 밖으로 펼쳐야 할 세대를 나누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진화기하고 성장기는 또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2012년 12월 21일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날짜를 기점으로 인류 역사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주장해요. 그 이전을 진화기, 그 이후를 성장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진화기, 성장기. 진화기는 뭐냐면 인류의 한 30% 정도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나머지는 좀 정화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화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게 좀 뭘까? 충격적 영지석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인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좀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정리가 되었다고요? 네, 예를 들면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사건들을 통해서 세계 인구가 한 30억 수준으로 또 한반도 인구는 한 3천만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와, 인구 조정이라니 정말 파격적인 역사 해석인데요. 그럼 성장기는 뭔가요? 진화기가 준비 기간이었다면 성장기는 바로 이 진화기를 거쳐서 준비된 인류, 특히 지식과 소질을 갖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인류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의 시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책임의 시대. 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태어난 세대, 특히 자료에서 전후 1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이 성장기의 핵심 주체고 인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후 1세대요? 네, 그러니까 5천 년 동안 준비하고 웅축해온 에너지를 이제는 밖으로 발산해서 세계를 위해 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거죠. 사회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성장기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야, 역사적 사명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여되는군요. 그런데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2025년, 이 특정 연도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경고였나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어요.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 사회부모들이 자신들한테 주어진 역할, 그러니까 사회 문제, 특히 자살 문제 같은 시급한 현안들을 연구하고 해결하고 또 인류를 바르게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책임과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엄청난 충격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한국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냥 우리나라 문제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상상 이상으로 막중하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특히 음력 7월을 2025년 변화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사회 부모라는 개념, 어쩌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탐구해 봤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고유의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이 단순히 개인의 삶을 잘 사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 특히 자살 같은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그냥 뭐 도덕적인 의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역사관이나 시대 구분 속에서 인류 전체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점. 특히 2025년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경고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과거 사회단체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사교나 명예 추구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진짜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상당히 좀 도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촉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개인의 역할과 책임,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걸 넘어서서 뭔가 더 큰 차원의 기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료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루이비통 같은 명품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한국에 들어온 건 그게 도대체 뭔지,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우리 사회가 연구하라고 주어진 연구거리였다고요. 아, 네. 그런 구절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막 화제가 되고 있는 현상들, 뭐 유행하는 것들 아니면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들 중에서요. 이 사회부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 진지하게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